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EG5 변이 에리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15년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일리노이 주기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 일리노이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깃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쉐드 아쿠아리움이 퇴근 후에도 수족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시행한 나이트 다이브 프로그램을 8월 다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이달 화요일, 목요일에 수족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대 시카고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8세 여자 어린이를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 광고를 준에 불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8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가 역대 최다 참석 인원을 기록한 제22회 연합찬양제의 총 수익금 9,100달러를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일 밤 추첨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뛰었죠. 이로써 오늘 화요일 잭팟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애플이 다음 달 중순 아이폰 15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치인의 나이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난달 말 두 고령 정치인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주요 언론들이 정치인의 고령화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8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EG5 변이 에리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미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17.3%가 EG5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는 한 달 전보다 7.5%보다 포인트 비중이 상승한 겁니다. 에리스라는 별칭을 가진 EG5.1을 포함하고 있는 EG5는 최근 수개월간 우세종이었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EG5는 지금까지 40여 개국에 보고되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확산 속도는 여러 하위 변이 중에 가장 빠르지만 치명률은 이전 변이들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이 미국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확산 추세에 있죠.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8,035명으로 전주에 7,165명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수의 비율도 0.92%로 7월 초 0.51%보다 증가했습니다. WHO는 코로나의 비상사태가 해제됐고 우리는 더 이상 위기 단계에 있지 않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변이를 지속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백신을 맞았거나 전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변종은 경미하거나 중증도로 보이지만 변종 에리스는 코로나 환자 7명 중에 1명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사례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15년에 채택돼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일리노이 주기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 일리노이주를 상징하는 새로운 깃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새로운 주 깃발 제작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리노이 주기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새 위원회를 설립해 일리노이주의 새로운 국기를 위한 잠재적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4년 9월까지 10개 이하의 후보 국기 디자인을 선정하고 2024년 12월까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후원한 도리스 터너 주 상원의원은 상원이 위원회 설립 법안 통과 후 역사는 숨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새 깃발 디자인이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와 중서부의 경제 엔진이 되는 크고 작은 커뮤니티를 포함해 일리노이주의 다양한 구성을 깃발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쉐드 아쿠아리움이 퇴근 후에도 수족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시행한 나이트 다이브 프로그램을 8월 다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이달 화요일 목요일에 수족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일리노이 주민들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수족관을 방문할 수 있고 저녁 7시 마지막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주 거주자는 8월 10일 외 15일, 17일, 22일, 24일, 29일, 31일 등 8월 한 달간 화요일과 목요일 밤 수족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료 일반 입장권에는 오후 5시 30분과 6시 30분 에버드 해양수족관에서 태평양 흰 돌고래, 벨루가 고래, 펭귄,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 등이 등장하는 동물 스포트라이트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됩니다. 또한 날씨에 따라 오후 7시까지 계절별로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야외 터치 전시인 스팅레이 터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거주자는 수족관 입장이 무료이지만 티켓 예약이 필요한데요. $3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성인은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때 직접 거주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0대 시카고 남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8세 여자 어린이를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밤 9시 30분께 시카고 외곽 포티지 파크 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세 어린이 세라비 메디나가 집 앞 골목길 한켠에 모여 서 있던 이웃들 사이에서 스쿠터를 타던 도중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마이클 굿먼이 무리에게 다가와 너무 시끄럽다며 메디나에게 총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주민 메간 켈리는 굿만이 블록 밖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에는 메디나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굿먼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고 막으려다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굿먼은 실탄 한 발을 자신의 얼굴에 쏴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 어린이 메디나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굿먼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굿먼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웃 주민 메간 켈리는 메디나의 가족이 총기 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메디나의 어머니도 2018년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주말 27명의 총에 맞아 7명이 사망하는 등 총기 폭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1,874건, 이로 인해 360명이 목숨을 잃었고 총기 피해자 가운데 12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12명이며 13세에서 17세 청소년 사망자는 36명, 부상자는 188명으로 집계됩니다.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가 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총기 광고를 주내 불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는 8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WGN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총기 권리 옹호론자들은 헌법상 보호되는 총기 소유권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모호한 법령이라고 주장을 폈는데요. 이 법안은 최소 2006년 이후 가장 치명적인 6개월간의 대량 학살이 발생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이 중에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기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총기 폭력에 대한 해결책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미주안인 장로선교회가 역대 최다 참석 인원을 기록한 제22회 연합 찬양제 총 수익금 9,100달러를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5시 날새에 소재한 쌍용 중식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미주안인 장로선교회 회장 임문상 장로와 부회장 송총 장로, 총무 박창호 장로, 회계 권수길 장로,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측에서는 회장 허만춘 장로, 이사장 김광식 장로, 재무이사 양덕기 장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장로선교회 권수길 장로의 회계 보고를 시작으로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적은 불씨가 돼서 크리스천 비전에 더 큰 비전에 크게 보탬이 되고 앵커리지가 되는 그런 귀한 성금이 됐었으면 싶은 생각. 비전 선교회의 연합 찬양세에서 드리는 헌금 총액은 9,100불이 오늘 성금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올해 합창제를 빛낸 출연팀들의 단장, 총무 등 관계자들도 이날 대거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다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군사합창단 이인옥 단장입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다시 뭔가 불길이 오르고 부흥되는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찬양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뭔가가 자꾸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그냥 뜨거운 바람이 막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2023년 우리 연합합창대에 우리 예울님도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많은 합창단이 참가를 했는데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해피하고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합창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팀들이 조인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정말 이런 일이 더 많고 더 크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고요. 시카고 한인합창단 김정희입니다. 좋은 성가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이번 기회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매년 있을 것 같은데 합창제를 통하여서 시카고에 성가를 통한 단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에서 왔는데요. 올해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대 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22년의 이 자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고, 그래도 찬양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이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팀의 소리꾼으로 싱어를 맡고 있는 박주미입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찬양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초대되어져서 이 귀한 자리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보기가 너무 좋았고 듣기도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겠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저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로선교회 회장 임문상 장로는 인사말에서 이번 연합 합창제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가 앞으로도 어려운 선교지를 찾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4년째 저희가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많은 참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훈훈한 사회와 교회를 만들면서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자리를 있게까지 해주신 저희 선배님에 대해서, 선배 장로님에 대해서 참 고맙고, 또 선배 권사님에 대해서 참 제가 무한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 이런 자리에 귀한 우리 비전 선교 허만춘 장로님과 더불어서 같이 또 협력하시는 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회장 허만춘 장로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큰 감동을 선사한 모든 출연 찬양팀들과 행사를 주최한 미주안인 장로 선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후원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고 참 여러분들이 참 이리 힘을 합해가지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일을 위한 이 선교회를 후원해 준다니 참 감사하고요. 우리 임원 이사님들 잘 인원해서 여러분 기대에 어거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고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 20년 동안 허장로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연세가 80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그래서 지금까지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비전 선교회 후원을 위한 제22회 2023 연합 찬양제는 지난달 23일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모든 계획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임재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죠. 동포사회의 세대를 불문한 은혜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이 전달식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이런 행사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큰 행사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눔 행사인데 서로 치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이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합창단원들, 찬조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밤 추첨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메가밀리언 잭팟 상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뛰었죠. 이로써 오늘 화요일 잭팟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지난 4월 18일 마지막 잭팟 이후 31회 연속 당첨 번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당첨금은 미 복권 역사상 세 번째, 메가밀리언 경우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 메가밀리언 최대 잭팟은 15억 3,700만 달러로 2018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중순 아이폰 15을 공개하고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매체 CNBC는 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애플이 아이폰 15을 다음 달 22일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판매에 앞서 애플은 다음 달 12일에서 13일께 아이폰 15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여 년 뒤에는 미국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어제 인구조사국 예측 자료를 인용해 2045년이 되면 비히스패닉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백인 비율은 2050년이 되면 47.81%까지 떨어지고 미성년 인구만 따지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힐은 Z세대가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인 마지막 세대가 되고 그 다음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카고일은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 늦은 오후 한때 약간의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 61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 종일 흐린 날씨 계속된다는 예보인데요. 낮 기온은 다소 오른 최고 85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1도, 습도는 90%, 바람은 남동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